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혹은 중요한 업무 앞에서 어떤 방향을 택할지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 게임의 말판 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 속 크고 작은 선택과 판단들이 사실은 어떤 심리적 장치나 특정 상황에 의해 교묘하게 유도된 결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인간 심리에 숨겨진 민낯을 파헤쳤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심리 실험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나약함을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60년대 초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어디까지 고통을 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잔혹한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밀그램 교수는 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선생님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학생 역할을 맡게 되는데 사실 학생은 밀그램 교수의 조교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단어 암기 짝 맞추기 과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해야 했고 그 충격의 강도는 15V부터 시작해 최대 450V까지 점점 높여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얀 실험복을 입은 권위 있는 실험자의 엄격한 지시 아래 진행되었죠.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학생이 단어짝을 틀릴 때마다 선생님은 점점 더 높은 강도의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볼트의 충격에 학생이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충격 강도가 높아질수록 비명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벽을 두드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다 못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죠. 많은 참가자는 그 순간 망설이고 주저하고 심지어 실험을 중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학생이 괜찮은지 걱정하며 실험자에게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실험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와 같은 단호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이 권위적인 목소리 앞에서 참가자들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양심이, 다른 한쪽에서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충돌했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대다수가 최대 450V의 전기 충격 스위치까지 눌렀던 겁니다. 이는 위험 표시와 함께 트리플렉스라고 경고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충격이었죠.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도 권위자의 지시와 상황적 압력에 놓이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쉽게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밀그램의 실험은 인간의 본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에 취약하며 외부의 영향력에 얼마나 쉽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인간의 복종 심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권위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울림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밀그램의 충격적인 복종 실험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상황이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 믿지만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권위자의 지시뿐 아니라 때로는 단순히 다수의 의견 앞에서도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판단을 어떻게 비틀어버리는지 보여준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 이야기이죠.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시력 검사처럼 보이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줄이 그려진 카드를 본 뒤 다음 카드에 있는 3개의 선분 중 앞선 카드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죠. 명백하게 정답이 하나뿐인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 단 한 명만이 진짜 피실험자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미리 짜고 오답을 말하도록 지시받은 연기자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틀린 답을 일관되게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눈에는 분명히 다른 선분이 정답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틀린 답을 말하고 있다면 말이죠. 처음에는 당혹스러움과 의문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나만 이상한가? 하는 생각에 휩싸이면서 말이죠. 애시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약 75%가 최소 한 번 이상, 그리고 약 3분의 1은 절반 이상의 문제에서 다수의 오답에 동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분명히 아는 정답을 버리고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명백히 틀린 답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는 권위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그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는 비극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상황과 타인의 영향력은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역할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심지어 그 역할이 단지 가상의 역할일지라도 말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인간이 특정 역할에 얼마나 쉽게 동화되고 그 역할이 개인의 인격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간수와 죄수 역할로 나누어 대학 지하실에 임시로 만든 모의 감옥에서 생활하게 한 겁니다. 실험은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심지어는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무기력하게 복종하거나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죄수가 아니었고 언제든 실험을 그만둘 수 있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역할에 너무나 깊이 몰입하여 자신의 본래 인격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간수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잔인해졌고 죄수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무력해졌습니다. 이 실험은 결국 예정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특정 역할과 상황에 얼마나 쉽게 지배당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비윤리적인 실험 진행 방식과 방법론적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히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들,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과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만들었죠.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주변 상황의 미묘한 힘에 너무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밀그램의 복종 실험, 애쉬의 동조 실험, 그리고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까지 이 모든 충격적인 연구들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나 확고한 신념이 특정 환경과 교묘한 심리적 장치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과 상황의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미묘한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충격적인 실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고통을 가했던 평범한 사람들, 명백히 틀린 답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침묵했던 이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너무나 깊이 몰입해 잔인한 간수가 되거나 무력한 죄수가 되었던 학생들까지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 속에서 그들의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환경과 주어진 역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집단의 압력에 너무나 취약한 존재라는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인 거죠. 이러한 심리 게임들은 비단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실험들이 밝혀낸 인간 심리에 민낯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마치 진실인 양 맹목적으로 추종되는 현상들, 그리고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나 정치적 선동에 의해 우리의 판단이 손쉽게 유도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심리, 게임의 말판 위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외부적 요인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심리 게임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임 속의 말이 될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깊은 울림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